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도 상당한 급락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에서 한 이틀만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공포의 매수 시즌 3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나스닥 지수상으로 볼 때 이 지점이 과연 저점인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단 빨간색 선과 하단 이 검정색 선이 나스닥의 긴 추세 상승 채널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중간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 나스닥의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내렸지만 현 지점이 나스닥의 저점이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포지수는 드디어 다시 공포의 구간 피어에 도달하였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나스닥의 저점이냐 생각해 봐야 되므로 하지만 어쨌든 공포지수가 공포를 가리킨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상당히 공포에 젖어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딱 이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7월 26일이 미국 6월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지수의 발표 날입니다. 예보는 0.2, 노무라도 0.2를 예상하고 있죠. 그러나 설사 예보보다 더 높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때가 나스닥의 단기적인 저점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는 그 지점,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저는 언제나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때 매수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푸드크로스는 0.74, 상당히 이번 조정의 파동에서 0.80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였죠.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찢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죠. 일목균형표가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란색 선 한번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매수를 받아봐야겠죠. 환율은 살짝 오르는 모습. 테슬라 이 지점 삼각수렴의 저항선이 지지로 작용을 못하고 개파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지점부터 올라오는 상승의 추세선까지 내리는 모습,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오랜만에 추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왜 자꾸만 넘어간지 아세요? 엔비디아는 차트가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 속설에는 엔비디아가 주력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속설은 지켜보고 있으나 엔비디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마찬가지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캔들이 어제의 장대 음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캔들이죠. 그러나 RSI 34, RSI가 30 이하, 뭐 29, 28 이렇게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적인 저점일 확률이 큽니다. 그때 장투 물량은 아니고 스윙 물량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술 마탱이가 같죠. 하지만 속술도 마찬가지입니다. RSI 35 속술도 RSI를 한번 보고 이틀 뒤에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공포의 매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시오스의 보조 지표 일단 속스 S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찢고 일목균형표의 긴 그물대 굉장히 센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일목균형표를 찢다가 실패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벌써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숏의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우리는 롱을 들어갈 것이다. 과매수의 정점에서. 어제는 제가 따로 추매는 안 했어요. 근데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항상 확인하는데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서 미친 듯한 롱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롱의 RSI 30 이하,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 숏이 등장을 할 것, 그리고 숏에 미칠 듯한 스토캐스틱 과매수. 그때 공포의 매수 시작할 거예요. 설레이네요. 문제는 코인이죠. 코인이 조금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1선이 평평하게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21선을 지지를 받는 것이 오늘 밤에 상당히 관건이고요. 지지를 받으면 또 가능성이 있죠. 재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라를 손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괜찮은 수익권이에요. 이렇게 내렸음에도요. 저는 최공포에서 샀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현재 상당히 좋지가 않아진 거죠. 급격한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내더니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해버렸네요. 하지만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21선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비트도 물론 지금은 안 좋지만 비트도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시 여기서 옆으로 가는 횡보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 전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1선을 이탈했죠. 현재 이탈하고 상당히 좋지가 않으나 아직 오늘의 코인장이 끝난 게 아니므로 일단 홀딩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21선이 일단은 평평해졌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21선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잖아요. 그럼 이때 적절하게 매도를 한 거죠. 이때도 저는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오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실시했었죠. 아직 포기하기 느립니다. RSI는 42, 긴 하락 채널을 강하게 뚫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더 시저스 멤버십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죠. 눈치를 챈 거죠. 더 시저가 이쯤 되면은 공포의 매수를 가동하지 않겠느냐.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저는 현재 제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수익금은 최근 들어서 한 2, 3일 만에 상당히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현금 비중은 25%에서 한 30%까지도 있습니다. 공포의 매수를 하기에 충분한 시드죠. 저는 언제나 현금 비중은 20%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보유 주식이 오르면 약간의 분할 매도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공포의 시즌이 도래한다고 하면 그 현금 비중을 쓰는 거죠. 그렇게 계좌를 우상향 시키는 방법을 즐겨야 합니다. 많이 벌자가 아니라 잃지 말자. 그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Why is everyone freaking out about this?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엄청나게 오르고 코로나 때 급락을 맞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더 오르고 찔끔 내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공포의 구간이 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오면 일부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공포고 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짜증의 단계죠. 저는 절대 쫄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설레이네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에는 만약에 주말까지 반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매수를 어떻게 하고 현재 나스닥이 어떤 지점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